교과서 178쪽에서 181쪽 내용입니다. 오늘은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염색체가 4개인 경우, 사람은 염색체가 46개이죠. 4개만 보여주어도 46개가 어떻게 생식세포 분열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염색체 4개인 경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 역시 세포가 있습니다. 핵막이 있고 핵 안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사가 역시 긴 거 2개, 짧은 거 2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상시 쉬고 있는 시기에 DNA를 복제한다고 했습니다. DNA를 합성합니다. 그러면서 크기도 어느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될까요? 핵막 있고 원래 긴 거 2가닥이 있었고 짧은 거 2가닥, 이 안에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DNA가 복제됐기 때문에 옆에 한 가닥이 더 생깁니다. 똑같은 유전 정보를 복제해 두는 거죠. 세포 분열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간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생식세포 분열에 들어갑니다. 자, 생식세포 분열은 다시 말해서 감수 분열은 핵 분열을 2번 합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라고 하는데, 감수 제1분열의 첫 번째 단계는 감수 제1분열 전기라고 합니다. 자, 감수 제1분열 전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체세포 분열에서 전기의 특징은 뭐였죠? 핵막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염색체가 출현했죠. 여기서의 특징은, 여기서라고 하는 것은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에서의 특징은 그냥 염색체 출현이 아니라 1가, 2가 할 때 2가의 염색체가 출현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2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가 염색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요 염색사가 염색체가 되면, 자, 요렇게 모식화해서 그릴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요 염색체도 요렇게 모식해서 그릴 수 있는데, 자, 둘의 관계를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했죠. 상동 염색체끼리 희한하게도 서로 알아보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2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가 염색체가 형성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짧은 가닥도 2가 염색체가 형성되면 염색체가 생기고, 생긴 것들이 상동 염색체가 2개가 서로 접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기 다음은 중기입니다. 이제 1분열 중기입니다. 중기의 큰 특징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해 보겠습니다. 잠자리 날개처럼 생긴 염색체, 상동 염색체 2개가 들러붙은 2가 염색체가 중앙에, 토끼 귀처럼 생긴 상동 염색체 2개가 들러붙은 2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극지방에서 방추사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감수제 1분열 전중 후, 후기에 접어듭니다. 후기의 특징은 염색체가 양극지방으로 이동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동해가는 그림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왼쪽편에 잠자리 날개, 토끼 귀, 잠자리 날개, 토끼 귀,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감수 제1분열 말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기와 함께 바로 세포질 분열까지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세포질 분열까지 다 일어난 그림, 말기 그림은 세포가 2개가 되겠죠. 핵막이 나타나고, 이쪽 편에 잠자리 날개 하나하고 토끼 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잠자리 날개 하나하고 토끼 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감수 제1분열이라고 합니다. 체세포 분열과의 큰 차이점은 2가 염색체가 형성돼서 중앙에 배열했죠. 그리고 한 번만 핵분열이 끝났습니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근데 감수 분열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수 제2분열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감수제 2분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수제 2분열 전기, 감수제 2분열 중기, 감수제 2분열 후기, 그 다음 감수제 2분열 말기를 거치고 아예 세포질 분열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핵 분열을 2회 하게 되는 거죠. 자, 전기입니다. 요 상황에서 계속 전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전기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전기의 특징은 핵막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염색체가 형성되죠. 이때 주의할 점은 체세포 분열처럼 DNA를 복제하지는 않습니다. 복제가 벌써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핵막이 소실되고 나면 이쪽 편에 잠자리, 토끼, 잠자리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중기로 넘어옵니다. 중기의 특징은 뭐였죠? 맞습니다.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하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요 방향으로 중앙에 배열한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잠자리 날개 하나, 토끼, 잠자리 날개. 역시 극지방에서 방추사가 나옵니다. 후기의 특징은 뭐였죠? 맞습니다. 염색체가 이동해 갑니다. 끌려갑니다. 자, 그 끌려가는 모습을 그리면 이런 모습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이쪽 편에 잠자리 날개 한 짝, 잠자리 날개 한 짝, 토끼 귀 하나, 이렇게 끌려가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잠자리 날개 한쪽, 토끼 귀 한쪽, 잠자리 날개, 토끼 귀 한쪽. 이 위치를 바꿔 그렸네요. 뒤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딸세포가 생기는데 딸세포는 총 몇 개가 됩니까? 4개의 세포가 생기고 핵막이 다시 생깁니다. 핵막이 다시 생기고 나면 각각 들어갔던 염색체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 딸세포들이 다시 최종적으로 염색사가 풀어지면 핵 안에 염색사가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감수 2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이 들어가기 전 이 상태, 자, 모세포 1개였습니다. 자, 모세포 하나 안에 염색체는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있었죠? 자, 그런데 핵분열을 2번 합니다. 1회, 2회 핵분열을 하고 난 딸세포를 봅시다. 딸세포는 총 몇 개가 생겼죠? 하나, 둘, 셋, 4개. 딸세포 1개당 염색체의 수는 4개에서 몇 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회 핵분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가 염색체가 생성됐기 때문에 핵분열을 2번 했을 때 염색체의 수가 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열을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감수분열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 자, 이 세포가 나중에 성숙되면 정자가 되고 이 세포가 성숙되면 나중에 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염색체 2개와 염색체 2개가 만나면 다시 4개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감수분열의 의의입니다. 감수분열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식을 하게 되면 자손은 염색체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염색체의 수를 반으로 줄여줍니다. 단 유전 정보는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생식세포 분열을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노트 필기를 해야지만 자기 지식이 됩니다.